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계란을 생각하실 겁니다. 단백질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계란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정명수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60년 넘게 진료해왔고 올해 92입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 종로의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어떻게 계속 진료를 하냐고 묻습니다. 제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계란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지는 않습니다. 저만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계란 섭취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계란은 아마 지금도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음식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먹고 계신 그 습관이 오히려 해가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매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제 진료실을 찾습니다. 그 중에는 매일같이 계란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건강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마포구에 사는 83 이준석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반숙 계란을 드셨는데 결국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염인 줄 알았지만 더 알아보니 무려 40년 동안 매일 반숙 계란을 드셔왔고 최근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까지 드셨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져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습관도 이제는 큰 위험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을 땐 꽤 괜찮았던 식습관도 노년기에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은 단백질, 지방, 무기질 등 다양한 성분을 지니고 있어 생각보다 복잡한 음식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나이 든 몸과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계란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제 50년이 넘는 진료 경험에서 계란만큼 섭취 방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음식도 드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계란을 매일 드시는데 오히려 몸이 점점 지치는 느낌이 드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86살 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미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해 오셨고 매일 아침 프라이한 계란으로 단백질을 챙기셨지만 수치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심장약 3가지와 콜레스테롤 약 2가지를 함께 복용 중이셨고 약에 의존하는 삶에 지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여쭈었더니 아침엔 프라이한 계란을 드시고 점심엔 흰자만 따로 먹으며 그와 함께 약까지 함께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서 소개할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렸고 어르신은 그 방법을 3개월간 성실히 실천하셨습니다. 이후 콜레스테롤 약을 줄일 수 있었고 최근 검사에선 수치가 약 3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6개월 후엔 피로감이 줄고 기운이 되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계란 먹는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잘 압니다. 하지만 60년 의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건 아주 작은 변화도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약을 바꾸거나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정보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지식입니다.
이 영상의 가치를 온전히 느끼시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시청 중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100세 건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실천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고 정확히 이해하신 뒤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란을 건강을 위해 드셨다면 이제는 제대로 드실 때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계란 섭취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흰자만 먹는 습관. 작지만 치명적인 실수. 아침마다 계란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콜레스테롤을 걱정해서 그러신 거겠지요. 그런데 이 습관, 특히 공복에 흰자만 먹는 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란 흰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가 반드시 섭취해야 할 비타민 B7, 즉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신경계 건강, 피부, 재생 기억력, 유지에까지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손발 저림, 근육 약화, 기억력 감퇴,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비오틴 결핍의 영향은 더 빠르고 더 깊게 나타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81세 정영자 어르신은 수년간 아침 공복에 흰자만 드셔오셨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에 노른자는 늘 버리셨지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손발끝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걷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다 결국 비오틴 부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알고 보니 오랜 식습관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공복 상태는 위산 분비가 많은 시간대인데 이때 흰자를 먹게 되면 아비딘의 활성이 더 강해지면서 비오틴 흡수 저해 효과가 훨씬 심해집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우리가 노른자를 버리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가입니다. 노른자에는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뇌 건강에 중요한 레시틴, 노화된 눈을 지켜주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 지방산 등 노년기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걱정 하나로 매일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노른자와 흰자를 함께 드시고 공복이 아닌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른자의 풍부한 비오틴은 흰자의 아비딘 효과를 상쇄해주기 때문에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또 계란을 먹기 전 간단한 채소 샐러드나 통곡물 빵을 곁들이면 소화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어 흡수율도 훨씬 좋아집니다. 혹시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일주일에 5-7알 하루 한 알 정도면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안전한 섭취량입니다. 만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가능하면 오후 시간대에 계란을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나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비오틴 결핍이 증상 악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거나 특정 항생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비오틴 흡수에 불리한 조건에 놓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식단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계란을 어떻게 드셔오셨나요? 혹시 건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노른자를 계속 버리고 계셨던 건 아닌지요? 오늘부터라도 그 습관을 돌아보시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계란과 반숙계란.
익히지 않은 계란이 부르는 치명적 결과. 혹시 지금도 날계란을 그대로 드시거나 반숙 계란을 즐기고 계신가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건강을 챙긴다는 생각에 소주 한 잔과 날계란을 함께 삼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습관은 단순한 위장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란을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살모넬라균 감염입니다.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았던 습관도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단순히 배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열 극심한 탈수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생명 위협 수준의 상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날계란 속 흰재는 아비딘 성분이 가열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아비딘은 앞서 말씀드린 비오틴 즉 비타민 B7의 흡수를 강하게 방해합니다.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피로감뿐 아니라 신경계 이상, 우울감, 근육 약화 같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날계란 속 단백질은 장내의 유익균과 결합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노년기의 면역력뿐 아니라 우울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82세 김만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매일 아침 날계란을 소주 한 잔과 함께 마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 갑작스러운 고열과 탈수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결국 중증 폐혈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장기간 항생제 치료로 장내 균총이 망가지면서 만성 설사와 영양실조로 오랜 시간 고생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란 하나가 내 몸을 이토록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 계란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반드시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씨 74도, 화씨 165도 이상에서 조리해야 하며 완숙 상태로 노른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익혀야 합니다. 삶은 계란의 경우에는 물이 끓기 시작한 후 9분에서 12분 이상 삶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숙은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계란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껍질에 금이 가거나 오염된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즉시 냉장 보관하며 2주 안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만진 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도 함께 지켜야 하며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할인 판매 중인 계란은 아무리 저렴해도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은 절약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삶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날계란이나 반숙계란을 건강식으로 믿고 드셨던 분이시라면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꾸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단하게 익힌 계란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약과 함께 먹는 계란. 의외의 충돌이 만드는 건강의 함정. 나이가 들수록 약을 복용하는 횟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질환, 빈혈. 매일같이 약을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 계란 한 알이 복용 중인 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혈전 예방제, 한근고제, 항생제, 철분제와 계란의 조합은 조심해야 합니다. 계란 노른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돕습니다. 그런데 와파린, warfarin 계열의 혈전 예방제는 혈액이 지나치게 굳는 걸 막기 위해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이때 갑자기 계란을 많이 먹거나 끊으면 약의 효과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출혈 위험이 높아지거나 반대로 혈전이 생겨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5세 최영호 어르신은 혈전 예방제를 복용 중이셨는데 단백질 보충을 위해 아침마다 계란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 원인이 비타민 K 섭취량의 변화로 인한 약효 불균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계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은 계란 속에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결합해 약물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약을 먹고도 감염이 잘 낫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철분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 흰자의 단백질은 철분과 결합해 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특히 빈혈이 있는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76세 박정희 할머니는 철분제를 꾸준히 복용하셨지만 수개월간 빈혈 수치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추적한 끝에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약을 드시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약 복용 시간을 바꾼 뒤에야 수치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약 복용과 계란 섭취 사이에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만약 복용 중인 약이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최대 4시간까지 간격을 두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또한 본인이 복용 중인 약과 계란의 상호작용에 대해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인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제, 레보록신 등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는데 만약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신다면 약 복용 후 1시간 이상 지나서 계란을 드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스타틴도 계란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계란은 칼슘, 아연 등의 미네랄 흡수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 면역력 유지에 필요한 아연을 따로 영양제로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계란과 시간을 나누어 섭취하셔야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먹으면 소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약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습관처럼 계란과 함께 약을 삼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식사와 약물 복용 시간, 그리고 계란 섭취 간격을 의식적으로 조절해보세요. 작은 조정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의 계란 섭취. 건강하다고 믿었던 시간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계란 프라이 한 장이나 계란찜 한 그릇으로 여십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일수록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야 힘이 나지라며 습관처럼 이른 시간에 계란을 드시곤 하시죠. 하지만 그 시간이 생각보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대입니다. 코르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리적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하는 작용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계란, 특히 기름에 부쳐낸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 반응이 더 강하게 유발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8세 이만석 어르신은 수십 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 늘 계란 프라이를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습관이라고 믿고 실천해온 일이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수치의 2배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식단이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아침 이른 시간은 위장 활동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밤새 쉬고 있던 소화기관은 서서히 깨어나는 중인데 여기에 기름기 많고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을 넣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고 더 나아가 위산역류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일수록 그 부담은 더욱 커지지요.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 시점입니다. 이 시간대는 코르티솔 분비가 낮아 콜레스테롤 합성이 줄어들고 위장과 간 기능이 활발해져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콜린, 비타민 D 단백질 같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선 몸 상태가 잘 깨어있는 이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장에서 배출되도록 도와주며 브로콜리, 시금치, 양파 같은 채소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밤늦게 계란을 섭취하는 것 역시 피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밤은 원래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인데 이때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회복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침에 꼭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면 계란보다는 두부 삶은 콩 혹은 소화가 쉬운 그릭 요거트처럼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재료를 활용해보세요. 이들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아침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계란을 드시나요? 혹시 건강을 위해 일부러 아침 일찍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시간을 살짝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만 시간대를 조절해도 계란은 해가 아닌 든든한 보약이 되어줍니다. 5째, 고온의 기름에 계란을 굽는 습관. 보약이 될 수 있는 음식을 해롭게 바꾸는 조리법 계란. 프라이는 입맛이 없을 때도 잘 넘어가서 좋지. 이 말 익숙하시죠?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침마다 혹은 간단한 반찬으로 계란 프라이를 즐겨 드십니다. 겉은 노릇하고 고소한 향이 퍼지니 식욕도 당기고 금방 완성되니 편리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노릇하게 익힌 계란 속에 숨은 위험 알고 계셨나요? 계란의 단백질은 고온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섭씨 100도, 화씨 212도를 넘는 기름에 튀기거나 굽게 되면 단백질 구조가 급격히 변형되어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소화 불량이나 위 자극이 발생하기 쉽고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연기점, 스모크 포인트를 넘겼을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입니다. 이때 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같은 독성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들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염증 유발, 산화, 스트레스 증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까지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손실, 바로 콜린초리네이라는 영양소입니다. 계란 노른자에 풍부한 콜린은 뇌 건강 기억력 유지 신경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의 인지 저하를 늦추는데 특히 중요하지만 고온 조리 시 쉽게 파괴됩니다. 즉, 좋은 영양소를 들여다놓고 기름과 불로 다 없애는 셈인 것이지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84세 이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체중까지 빠지셨죠.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식습관을 되짚어보던 중 의사의 조언으로 조리 방법을 삶는 방식으로 바꾸자 소화 불편과 식욕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82세 김용환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계란 프라이를 즐겨 드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속쓰림과 명치 통증이 심해졌고 나중에는 한 끼를 다 드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삶은 계란으로 바꾼 뒤 위부담은 줄고 단백질 섭취는 더 원활해지는 효과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찬물에 계란을 넣고 약불에서 10분 이상 삶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천천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센 불로 오래 끓이면 단백질이 오히려 단단해져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란찜이나 포치드 에그 수란 같은 저온 수분 조리 방식도 매우 훌륭합니다. 물이나 수증기로 천천히 익히는 이 방식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단백질 변형을 최소화해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전자레인지 조리는 피해야 합니다. 고열이 급격히 전달되며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고 일부 구간은 너무 익고 일부는 덜 익는 현상 때문에 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황 후추, 파슬리 같은 향신료나 허브를 더해보세요.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어 노년기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 출추민은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계란은 기름에 노릇하게 구워야 제맛이라며 프라이에 익숙하셨다면 오늘부터 삶는 방식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불과 기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계란은 해가 아닌 보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피해야 할 계란 섭취 습관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계란은 분명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흰자만 공복에 먹지 마시고 노른자와 함께 식사 중에 드세요. 둘째, 날계란은 피하시고 반드시 충분히 익히세요. 셋째, 약과 함께 먹지 마시고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넷째, 이른 아침은 피하시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고운 기름에 굽지 마시고 물에 삶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 계란은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 D, 비타민 B군, 셀레늄, 콜린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완전 식품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 면역력, 강화 상처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92이 된 지금도 현장에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작은 원칙들을 실천해왔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신다면 분명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계란은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계란을 삶아 점심에 채소와 함께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처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건강 팁을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100세 건강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매일 실천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매일 밤 알맞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면 당신의 근육은 조용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세를 넘기면 10년마다 근육량이 최대 8%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손실 대부분이 낮이 아닌 밤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현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이 근육 감소를 막고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에 따르면 적절한 식품을 잠자기 전 섭취하면 밤사이 근육 회복이 촉진되고 통증이 줄어들며 아침에 더 강한 몸으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스스로의 체력과 자립 활력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흔히 간과되는 주제, 바로 밤 시간의 근육 손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근육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잘 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몸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더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공복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때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존을 위해 몸 안의 근육을 스스로 분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하며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에는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을 활용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낮 동안 충분히 단백질을 먹더라도 밤에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특정 음식을 먹으면 이런 밤 시간의 근육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음식은 자는 동안 새 근육 생성까지 유도합니다. 오늘은 이런 음식 중 가장 효과적인 8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8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릴 텐데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며 특히 1위 음식은 최근 연구에서 운동 없이도 밤사이 근육 단백질 합성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메모장을 꺼내세요. 자는 동안에도 몸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1번을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면 0번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하기 쉽고 가격도 부담 없으며 효과까지 탁월한 식품입니다. 밤 근육을 지켜주는 첫 번째 비밀. 식품 바로 코티지 치즈입니다. 코티지 치즈. 익숙하지만 한동안 잊고 지냈던 식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순한 음식이 밤사이 근육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치즈가 근육에 좋다고 설마.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이 뒷받침하는 이야기입니다. 코티지 치즈에는 카세인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흡수가 매우 느려서 섭취 후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천천히 아미노산을 공급해줍니다. 이걸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유청 단백질이 불꽃놀이처럼 빠르게 흡수되고 금세 사라진다면 카세인은 촛불처럼 잔잔하게 오래도록 타오릅니다. 우리가 밤에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긴 공복 상태에서도 근육을 조금씩 꾸준히 도와주는 연료가 되는 셈이죠. 영국 영양학 저널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 전 카세인을 섭취하게 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 단백질 합성이 무려 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유지한 게 아니라 잠자는 동안 새 근육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취침 30분에서 60분 전 저지방 코티지 치즈 반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맛이 너무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잘 익은 바나나 몇 조각이나 계피 가루를 살짝 더해보세요. 단 설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단맛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을 도와주고 거기에 치아씨드를 한 스푼 섞으면 식이섬유와 오메가3까지 보충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코티지 치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소화가 편안합니다. 위가 약하거나 밤에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들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죠. 실제로 아침에 뻣뻣하게 일어나거나 자는 중 자주 깨는 분들 중에서 코티지 치즈 하나로 큰 차이를 느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과학적으로 입증된 쉽게 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으며 효과가 분명한 밤 간식을 찾고 있다면 바로 이 코티지 치즈가 그 정답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아침마다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거나 예전보다 힘이 빠졌다고 느끼셨다면 그 이유는 음식이 아니라 식사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치즈 한 컵이 당신의 근육을 조용히 지켜주는 밤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식품 번호 7. 삶은 계란 작지만 강한 야간 단백질의 핵심 삶은 계란. 하나쯤은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평범한 음식이지요. 하지만 이 작고 단단한 식품이 60세 이후 근육을 지키는데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란 하나에는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정확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어 근육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성분은 루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은 근육 합성을 켜는 스위치처럼 작용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에 둔감해지고 근육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집니다. 이 현상을 동화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루신은 그 저항을 뚫고 근육 생성을 유도하는 핵심 열쇠가 되어줍니다. 실제로 21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잠들기 전 삶은 계란을 섭취한 그룹이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려 19% 더 높은 근육 유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IGF-1이라는 성장 관련 호르몬 수치도 함께 상승했는데요. 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지만 근육 회복과 조직 재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잘 회복되고 통증이 줄며 밤새 근육이 더욱 탄탄하게 재건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삶은 계란의 또 하나의 장점은 준비가 정말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삶고 껍질 벗기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따로 요리할 필요도 없고 설거지 거리도 거의 없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쯤 계란 1-2개면 충분합니다. 소화도 부담 없고 설탕이나 전분이 거의 없어 혈당도 안정적이지요. 야식으로도 가볍고 입맛 없을 때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영양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삶은 계란 위에 강황가루 한 꼬집이나 후추를 살짝 뿌려보세요. 강황은 염증을 완화해주고 후추는 그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혹은 아보카도 한 조각과 함께 드시면 건강한 지방 덕분에 소화 속도는 느려지고 밤새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특히 밤늦게 식욕이 줄어든 분들, 관절이 아픈 분들, 근육량 감소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이 작은 계란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회복이 필요할 때도 평소보다 기력이 떨어진 날에도 이 단순한 삶은 계란 한두 개가 당신의 근육과 활력을 지켜주는 조용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정리하자면 소화가 편안하면서 근육 생성을 위한 단백질과 루신이 충분하고 성장 호르몬 수치까지 높여주며 준비도 간편한 이 음식은 노년기의 야간 간식으로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선택 중 하나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아침에 몸이 무겁고 힘이 빠진다고 느끼셨다면 오늘부터 계란 한 개로 조용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식품 번호 6. 올리브유 참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밤시간 동맹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식으로 떠올리는 음식은 아니지만 60세 이후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식품입니다. 바로 올리브유에 담긴 참치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지켜내려는 당신의 여정을 저도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참치는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손꼽히는 고단백, 저지방, 고효율 식품입니다. 특히 근육 성장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중 하나인 루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단 몇 입만으로도 근육 생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에 든 참치가 아니라 올리브유에 담긴 참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조합이 밤사이 근육 회복을 극대화하는 이중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는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킵니다. 이 덕분에 참치 속 아미노산이 더 오랫동안 혈액 내에 머무르며 밤새 근육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연료가 됩니다. 2020년에 발표된 한 임상 연구에서는 취침 전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한 고령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밤 동안 근육 단백질 합성이 무려 34%나 더 높았고 비타민 D 흡수와 염증 수치 개선 면에서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더 깊이 잠들었고 더 빠르게 회복했으며 무엇보다도 아침에 덜 아프고 더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쯤 올리브유에 담긴 참치 반 캔 정도를 꺼내 통밀 크래커나 오이 슬라이스와 함께 드셔보세요. 기회에 따라 레몬즙 몇 방울이나 소금 한 꼬집을 더하면 풍미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마요네즈나 기름진 소스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참치는 자연식품 중에서도 루신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루신을 더 많이, 더 자주 섭취해야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이로 인해 생기는 근육 손실, 즉 근감소증을 막고 움직임과 독립성 균형 감각까지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합은 단순한 야식이 아닙니다. 단백질의 빠른 공급력과 건강한 지방의 지속 효과, 그리고 이 둘이 함께 만들어내는 회복의 리듬. 이것이야말로 밤시간 동안 근육을 지키는 시니어만의 전략이며 조용하지만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침에 조금 더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고 싶다면 오늘 밤은 참치 반 캔으로 시작해보세요. 식품 번호 5. 그릭 요거트 근육 장뼈를 동시에 돌보는 야간의 한 그릇. 이번에 소개할 음식은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접하는 친숙한 간식이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겉보기엔 부드럽고 고소한 유제품일 뿐이지만 사실 이 한 그릇 안에는 근육을 지키고 장을 살리고 뼈까지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에는 이 간단한 요거트 한 그릇이 밤사이 몸을 회복시키는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그릭 요거트가 특별한 이유는 일반 요거트와는 달리 3번 이상 걸러낸 농축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더 풍부하고 당분은 더 적고 무게감 있는 질감 덕분에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핵심은 소화가 천천히 되는 카세인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밤사이 몸속에서 천천히 흡수되며 수면 중 근육 분해를 막고
회복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환경을 개선해 소화력과 면역력을 높이고 칼슘이 뼈의 밀도를 유지하면서 근육 수축과 이완 신경 전달까지 조절해줍니다. 한마디로 근육 필수 장, 토수 뼈 세 가지를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식품이죠. 한 국내 임상 연구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진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백질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 간식을 잠들기 전에 섭취하게 했고 단 6주 만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6% 증가, 근육 세포 내 에너지 기능이 향상, 다음날 아침에 더 활기차게 일어남. 이 결과는 그릭 요거트가 단지 영양 보충이 아니라 몸 자체의 회복 능력과 근육 에너지 시스템까지 강화시켰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마다 피로하거나 몸이 굳는 느낌이 드는 분들, 그릭 요거트가 그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자기 전 34-45분쯤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그릭 요거트 반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맛이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계피가루 한 꼬집, 블루베리나 딸기 몇 조각 혹은 바닐라 익스트랙 한 방울을 더해보세요. 풍미는 살리고 당분은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더 영양을 높이고 싶다면 치아씨드 한 티스푼을 섞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엔 식물성 오메가3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소화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 건강입니다. 건강한 장은 근육 회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흡수율이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며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근육, 장, 뼈 세 가지를 한 번에 지켜주는 수면 전 최고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 카세인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고 프로바이오틱스로 장을 살리고 칼슘으로 뼈와 신경 기능을 돕는 완성도 높은 건강식품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부담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노란빛의 따뜻한 음료, 단순히 잠을 돕는 걸 넘어 염증과 관절 통증까지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강황 우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품 번호 4. 강황 우유,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밤의 음료.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예로부터 많은 이들이 숙면을 위해 마시던 이 전통적인 음료가 60세 이후엔 단순한 습관을 넘어 몸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강황 한 꼬집이 더해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단순한 조합은 근육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먼저 우유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유는 카세인 단백질이 풍부해 섭취 후 천천히 소화되며 오랜 시간 동안 근육에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또한 칼슘은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이며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요. 비타민 D 또한 함유되어 있어 면역과 근육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60세 이후엔 몸이 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밤에 카세인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이 한 잔은 근육이 밤새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연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노란 가루 강황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닌 자연이 준 한 겸의 선물입니다. 강황 속의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관절 통증과 근육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단백질이 들어간 음료를 섭취한 고령자들은 밤 동안 근육 단백질 합성이 평균 32% 증가했으며 여기에 커큐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아침에 뻣뻣함이 줄고 관절 통증과 근육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실질적인 회복의 루틴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끓이지 말고 따뜻하게 든 우유 한 컵에 강황 가루 1/4티스푼과 후추 한 꼬집을 넣어 섞어주세요. 후추는 커큐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회에 따라 꿀 한 방울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달지 않게 조심하세요. 취침 30분 전 천천히 마시며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완시켜 주세요. 혹시 유당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 같은 식물성 대체 우유도 가능합니다. 단 칼슘이 강화되어 있고 단백질이 추가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세인 함량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강황과 함께 마신다면 근육 회복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음료는 단순한 우유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천천히 흡수되어 밤새 몸을 회복시키고 강황은 염증을 가라앉히며 따뜻함은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쉬는 동안 자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잔은 그 과정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밤 몸을 편안히 이완시키고 근육을 보호하며 더 깊고 안정된 수면을 원하신다면 따뜻한 강황 우유 한 잔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 번호 3. 아몬드 버터. 조용하지만 강력한 근육 보호 동반자.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스프레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을 도와주는 특별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몬드 버터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간식은 단순히 맛있는 걸 넘어서 밤 시간 동안 근육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숙면까지 유도하는 기능성 식품입니다. 아몬드 버터는 소화가 느린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자기 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고 에너지를 천천히 오래도록 공급해 줍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하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하고 조직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아몬드 버터는 야간 근육 회복 간식으로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자주 먹는 설탕이 많이 든 간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려 오히려 피곤함을 유발하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버터는 다릅니다. 밤사이 공복 상태에서도 근육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연료가 되어줍니다. 2020년 한 국내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작은 양의 아몬드 기반 지방을 취침 전에 꾸준히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질소 보유율이 17% 향상되고 야간 근육 손실이 줄어들며 코르티솔 수치,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곧 아몬드 버터가 근육을 단순히 보충하는 걸 넘어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숙면을 유도하며 근육의 단백질 보유 능력을 높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먹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자기 전 30분 전쯤 자연산 아몬드 버터 한 스푼을 그대로 떠먹거나 통밀 토스트 한 조각 사과 얇게 썬 것, 몇 조각 혹은 귀리나 씨앗으로 만든 건강한 크래커 위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기 첨가되지 않은 천연 아몬드 버터를 고르셔야 합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기름과 고형분이 분리돼 있고 저어야 하는 제품이 이상적입니다. 설탕이나 경화유가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아몬드 버터의 또 다른 강점은 마그네슘 함량입니다. 이 성분은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밤중에 자주 깨거나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해 고민인 분이라면 이 작은 스푼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몬드 버터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한밤중에 에너지가 뚝 떨어지면서 깨는 현상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야식처럼 배를 채우는 부담 없이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늦게 뭔가 무거운 걸 먹기 싫은 분들 또는 식욕이 줄어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느리게 소화되는 건강한 지방과 식물성 단백질이 조화를 이루며 근육 회복을 도와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막아주는 음식, 더 깊은 숙면을 유도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주는 영양 간식, 바로 아몬드 버터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매일 밤 조용히 당신의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식품 번호 2, 타트체리 주스. 밤사이 회복을 돕는 새콤한 한 잔. 이제 두 번째 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음료입니다. 약간은 새콤하고 살짝 톡 쏘는 맛이지만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지닌 과일 주스입니다. 바로 타트체리 주스입니다. 이 한 잔이 단순한 숙면을 넘어서 밤사이 근육 회복과 관절 통증, 완화 신체 재건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건강 음료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주스는 과학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입증된 천연 회복 도우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잠을 깊이 못 자거나 자고 일어나도 근육통이 심하거나 몸 여기저기가 자주 붓는 분들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타트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식물성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동시에 진여 근육 손실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해 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은 멜라토닌입니다.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수면 호르몬이죠.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이 덜 손상됩니다. 멜라토닌이 늘어나면 숙면이 쉬워집니다. 숙면은 곧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밤, 그것이 바로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2019년 한 국내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타트체리 주스를 자기 전에 마시게 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아침에 느끼는 근육통이 33% 줄었고 수면의 질은 15% 향상되었습니다. 혈중 멜라토닌과 항산화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한 잔의 천연 주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한 수면 보조가 아니라 노화로 인한 근육 회복 지연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타트체리 주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근육 회복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복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100% 타트체리 주스를 102ml 정도 잠자기 30-45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타트체리라고 적힌 제품을 선택하세요. 스위트체리나 설탕이 들어간 혼합 주스는 피하셔야 합니다. 맛이 너무 시게 느껴지면 물로 희석하거나 레몬즙을 약간 넣어 상큼하게 마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음료는 근육뿐 아니라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이나 엉덩이, 어깨 부위가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께는 이 염증 완화 효과가 몸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고 회복 속도도 높여줍니다. 또한 수면이 좋아지면 몸은 성장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깊은 잠 속에서 근육과 세포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자주 깨는 분들,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께 이 천연 주스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성이 없고 장기간 복용해도 부담이 없으며 신체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을 돕는 음료.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밤새 사라지고 있는 근육을 조용히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정리하자면 타트체리 주스는 항산화 성분 멜라토닌 한겸 효과가 모두 어우러진 천연 회복 음료입니다.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몸 전체가 더 잘 회복되도록 도와줍니다. 밤이 오기 전에 딱 한 잔. 몸은 그 밤을 다르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1위 식품,
유청 단백질. 쉐이크 자는 동안 근육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한 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오늘의 1위 식품은 바로 유청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밤사이 근육을 보호하고 노화에 따른 근감소를 늦추며 심지어 새로운 근육 생성을 도와주는 강력한 방법이죠. 단백질 파우더는 보디빌더들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단순한 식사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밤이 되면 근육은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몸의 균형과 기력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유청 단백질 한 잔이 이 흐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루신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높은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루신은 마치 스위치처럼 작용해 몸이 근육을 다시 만들도록 신호를 보내는 핵심 성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루신 스위치가 쉽게 켜지지 않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반응이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질의 단백질을 더 알맞은 시간에 섭취해야 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2021년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잠들기 1시간 전에 40개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 단백질 합성이 밤사이 무려 22%나 증가했고 근육 분해 지표는 줄어들었습니다. 힘과 보행 속도, 균형 감각까지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운동 없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이라도 함께 한다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지겠죠. 이제 실천 방법입니다. 고품질의 유청 단백질 파우더 한 스푼을 무가당 아몬드 우유나 물에 섞어 마시면 됩니다. 밤잠 들기 60분 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 좀 더 든든하게 즐기고 싶다면 바나나 반개, 아몬드 버터 한 숟갈 또는 시나몬이나 바닐라 추출물을 살짝 곁들여도 좋습니다. 단 설탕이나 생크림 시중에 파는 벌크업용 쉐이크는 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흡수를 방해하고 부담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청 단백질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근육 손실을 막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근육 생성까지 도와준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숙면 중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IGF-1의 생성도 촉진하여 근육뿐 아니라 전신의 회복과 재생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사처럼 준비가 번거롭지 않고 위에 부담도 주지 않으며 식욕이 없을 때도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점이 시니어분들께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에 이 유청 단백질 쉐이크는 수면 전 가장 효율적인 영양 전략이자 60세 이후의 근력 유지와 건강한 자립 생활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빠르게 작용하는 고품질 단백질, 근육을 자극하는 루신 고함량,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 그리고 간편한 섭취 방식. 유청 단백질 쉐이크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60세 이후 삶의 질을 지키는 작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의 끝에 한 잔, 당신의 근육과 회복력은 그 밤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근육은 낮에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도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시간에 섭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근육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단단히 키워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음식은 단순한 유행이나 입맛만을 위한 간식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실제 효과가 확인된 밤시간 영양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음식들이 증명해줍니다. 오늘 밤 이 중 하나만 골라 실천해보세요.
거창하게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하나 작은 시도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유청 단백질 한 잔 혹은 타트체리 주스 한 모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그 조용한 변화가 바로 당신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고요. 기억하세요. 이 나이에 멀리라는 말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단 하루 한 숟가락 한 걸음씩 우리의 근육도 자립심도 함께 다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몸은 다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